감기 예방하려고 피부 좋아지라고 피곤해서 챙겨 먹어본 비타민C. 그런데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들어본 적 없으신가요? 매일 먹는데도 왜 이렇게 피곤하지? 2알씩 챙겨 먹었는데 왜 이렇게 상처가 오래가고 왜 팔에 멍이 잘 드는 거지? 피부는 여전히 칙칙하고 면역은 계속 떨어지는 것 같고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 25년째 진료실에서 시니어 분들의 혈관 피부 면역 영양을 진료해 온 의사 임수창입니다. 아마 제 영상을 꾸준히 보신 분들은 익숙하실 겁니다. 하지만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만큼은 꼭 끝까지 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잠시만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더 정확한 건강 정보를 준비할 수 있는 큰 힘입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한번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노후 건강에 반드시 도움이 되도록 약속드리겠습니다. 며칠 전 진료실에서 잊을 수 없는 환자 한 분을 만났습니다. 72세 남성 박인철 어르신이었는데 평소엔 씩씩하고 꾸준히 운동하시던 분이라 진료실 문을 조심스레 열고 들어오시는 모습이 평소와 달라 바로 알 수 있었습니다. 입술이 바짝 말라 있고 얼굴빛이 칙칙했으며 잇몸 쪽이 조금 부어있는 듯한 표정이었죠. 선생님 요즘 이상합니다. 잇몸에서 피도 잘 나고 멍도 잘 들고 피곤해서 하루 종일 몸이 늘어지는 느낌이에요. 비타민C를 매일 10년 넘게 먹어왔는데 왜 이렇게 약해지는 걸까요? 그분이 이렇게 말하는 순간 저는 마음속에서 작은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그래서 복용 습관을 여쭤봤죠. 그분은 자신있게 말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공복에 천엠기 한 알 먹고요. 30분 뒤에 커피 한 잔 마시고 출근합니다. 점심 저녁엔 따로 안 먹습니다. 선생님, 저 이거 아주 잘 챙기는 거 맞죠? 그 순간 저는 상황을 이해했습니다. 이 방식은 비타민C 효과를 거의 90% 버리는 습관이었기 때문입니다. 공복 복용, 하루 한 번 고용량, 카페인 동시 섭취. 비타민C 흡수를 방해하는 세 가지를 한 번에 다 하고 계셨던 거죠. 그래서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르신, 지금까지 먹어오신 양이 문제가 아니라 방법 때문에 흡수가 거의 안 됐던 겁니다. 몸은 계속 신호를 보내고 있었는데 루틴이 그걸 받아주지 못한 거예요. 그 말을 듣자 박인철 어르신은 잠시 말을 잇지 못하시더니 작게 한숨을 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그렇게 오래 먹었는데도 달라지는 게 없었던 이유가 이거였군요. 그날 제게도 다시 한번 확신이 생겼습니다. 비타민C는 먹는 것보다 어떻게 먹느냐가 전부라는 사실, 그리고 잘못된 습관 하나가 몸의 회복력을 수년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저도 환자분들을 보면서 늘 이런 궁금증을 듣습니다. 그런데요, 정말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평생 먹어온 그 비타민C 방법만 잘못돼도 효과의 80-90%는 고스란히 몸 밖으로 버려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냥 버려진 정도가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그 흔한 멀티비타민을 10년 넘게 먹었는데도 몸 상태가 별로 달라지지 않았던 이유가 바로 비타민C를 잘못 복용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혹시 이런 습관 있으신가요? 첫째, 공복에 비타민C를 드신 적. 둘째, 하루 한 알이면 되겠지 하고 넘기신 적. 셋째, 비타민C 먹고 바로 커피 한 잔으로 입가심하신 적. 여러분, 이 세 가지 중 단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지금까지 비타민C에서 제대로 된 효과를 거의 보지 못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연구 결과가 너무 명확하기 때문입니다. 위가 비타민C의 흡수 환경을 버티지 못하거나 한 번에 고용량을 넣어 소변으로 배출되거나 카페인 때문에 흡수가 절반 이하로 떨어졌거나 결국 우리가 기대하던 면역 증가, 피부 재생, 혈관 강화 효과는 손에 쥐기도 전에 사라져 버린 겁니다. 저는 오늘 이 영상에서 여러분이 평생 가지고 있던 비타민C 상식을 완전히 뒤집어 드릴 겁니다. 우리 몸이 비타민C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언제 먹을 때 가장 강력하게 작동하며 어떤 조합으로 먹어야 효과가 300까지 올라가는지, 그리고 3일, 1주, 한 달 뒤 여러분의 몸이 어떻게 바뀌는지까지 모두 알려드릴 겁니다. 특히 여러분 같은 시니어 분들은 비타민C 부족이 더 심각하게 드러납니다. 잇몸이 잘 붓고 피가 나거나 피부가 칙칙해지고 잡티가 점점 늘어나는 것,
상처가 더디게 낫고 멍이 쉽게 드는 것.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멍하고 하루 종일 몸이 축 처지는 느낌. 감기가 걸리면 오래가고 체력이 떨어져 쉽게 지치는 모습들. 이것들이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가 아니라 비타민C 부족과 잘못된 복용법 때문이란 걸 아셨나요? 오늘 영상은 그동안의 모든 오해를 걷어내는 시간이 될 겁니다. 비타민C는 절대 감기약이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더 강한 몸을 내부에서부터 수리하는 복구 시스템입니다. 콜라겐을 만들어 혈관을 탄탄하게 하고 피부를 재생하고 면역을 움직이고 뇌의 산화 스트레스를 막아주는 치명적인 영양소입니다. 그런데 이 강력한 수리공을 우리가 평생 잘못 쓰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 오늘만큼은 꼭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오늘 영상에서 여러분은 비타민C 효과를 3배 올리는 정확한 루틴, 피부 혈관 면역내까지 동시에 회복시키는 방법, 그리고 3일 1주 한 달 뒤 여러분 몸에서 나타나는 아주 확실한 변화까지 모두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먹어온 비타민C 왜 효과가 없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비로소 제 힘을 발휘하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이쯤에서 이런 생각 드실 겁니다. 그래도 나는 비타민C 꾸준히 먹고 있는데 정말 부족할 수 있을까? 저도 환자분들한테 가장 많이 듣는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비타민C는 우리 몸이 스스로 만들지 못하는 유일한 비타민이기 때문에 꾸준히 먹는다는 것만으로는 절대 충분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건 어떻게 먹느냐, 그리고 내 몸이 어떤 신호를 보내고 있는지 읽어내는 능력입니다. 저는 하루에도 수많은 분들을 진료합니다. 그중 대부분은 피부가 칙칙해지거나 체력이 떨어지고 잇몸에서 피가 나서 찾아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혈액검사나 다른 검진에서는 큰 이상이 없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다들 의아해하고 저에게 묻습니다. 선생님, 왜 이렇게 멍이 잘 들고 상처가 더디게 났죠? 피부가 거칠어지고 탄력이 없어졌어요. 감기가 오면 너무 오래가요. 아침마다 몸이 천근만근이고 머리가 멍해요. 저는 항상 조용히 질문합니다. 비타민C 어떻게 드세요? 그러면 대부분 이렇게 답하시죠? 그냥 하루에 한 알이요. 생각날 때마다요. 밥 먹고 커피 마시면서 삼켜요. 그때 저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고개를 끄덕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증상들이 비타민C 부족에서 가장 먼저 나타나는 신호들이기 때문입니다. 비타민C가 부족하면 가장 먼저 어디에서 티가 날까요? 바로 잇몸과 혈관입니다. 비타민C의 핵심 역할 중 하나가 콜라겐 합성, 즉 조직 회복과 혈관 벽을 단단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그래서 잇몸이 약한 분들, 양치만 해도 피가 나오는 분들, 유난히 멍이 잘 드는 분들은 비타민C 부족을 가장 먼저 의심해야 합니다. 그 다음 눈에 띄는 변화는 피부의 톤과 투명도입니다. 비타민C는 강력한 항산화제이기 때문에 이것이 부족해지면 피부가 칙칙해지고 잡티가 늘어나는 것은 당연한 흐름입니다. 화장을 아무리 바꿔도 고가 화장품을 써도 근본적인 투명도가 올라오지 않는 이유는 피부 깊은 곳에서 산화 스트레스를 막아줄 비타민C가 없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만성 피로와 아침 컨디션입니다. 비타민C는 세포 에너지 대사에도 깊게 관여합니다. 그래서 자고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고 머리가 흐릿하고 하루 종일 몸이 무거운 분들은 대부분 비타민C 수치가 낮거나 잘못 복용하고 계신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장 흔하게 겪는 문제, 면역력. 비타민C는 백혈구가 제 기능을 하도록 도와주는 필수 요소입니다. 그래서 감기를 달고 사는 분들, 한번 감기 걸리면 오래오래 끌고 가는 분들, 조금만 피곤해도 몸살이 나는 분들은 면역 시스템의 핵심 연료인 비타민C가 부족한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나이가 들수록 점점 심해지는 기억력, 저하와 집중력 감소도 비타민C 부족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뇌는 산소와 영양소를 가장 많이 소비하는 기관입니다. 그런데 비타민C는 뇌의 산화 스트레스를 막아주는 대표 항산화 영양소죠. 그래서 뇌 기능이 조금이라도 떨어지기 시작하면 비타민C가 필요한 순간이 이미 지나갔다는 뜻일 가능성이 큽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항상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 중 2가지 이상 해당되면 비타민C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깜짝 놀라며 말합니다. 저 다 해당되는 것 같은데요? 그만큼 비타민 C 부족은 생각보다 매우 흔하고 또 위험합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건 부족한 상태로 1년, 5년, 10년을 보낼수록 몸 전체의 회복력이 서서히 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피부, 잇몸, 혈관, 면역, 기력, 뇌 기능 모두 비타민 C라는 뿌리 하나에서 시작되기 때문이죠. 여러분, 오늘 영상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비타민 C 부족은 겉으로 보기엔 단순한 피곤함, 작은 멍, 잇몸 붓기처럼 보이지만 안에서는 천천히 그리고 조용히 여러분의 몸을 약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이 흐름은 아주 간단한 루틴으로 되돌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루틴을 이제부터 챕터 3에서 알려드릴 겁니다. 그동안 여러분이 먹어온 비타민C가 왜 효과가 없었는지, 그리고 오늘부터 어떻게 먹어야 비로소 진짜 변화를 만들 수 있는지, 다음 챕터에서 구체적으로 그리고 실천 가능한 방법들만 골라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여러분의 몸이 다시 살아나는 시간입니다. 그러면 비타민C는 도대체 어떻게 먹어야 효과가 제대로 나오나요? 저는 이 질문을 받을 때마다 항상 같은 그림을 떠올립니다. 비타민C를 한 번에 턱 넣어놓고 그걸로 하루를 버티려는 분들, 점심때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알약 하나 털어놓고 됐어, 오늘도 챙겼다 안심하는 분들. 하지만 여러분, 비타민C는 그렇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이 친구는 몸 안에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빠르게 흡수되고 빠르게 쓰이고 빠르게 배출됩니다. 그래서 한 번에 많이 먹는다고 효과가 오랫동안 이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릴 내용은 단순한 건강 꿀팁이 아닙니다. 이건 이미 많은 연구와 임상 경험이 증명해준 효율을 극대화하는 정확한 루틴입니다. 제가 수많은 환자들을 보면서 직접 체감한 결과이기도 하고요. 먼저 타이밍입니다. 비타민C는 하루 3번, 아침, 점심, 저녁에 나누어 먹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저는 이걸 3회 분할 복용이라고 부르는데 이유는 매우 간단합니다. 우리 몸이 한 번에 흡수할 수 있는 비타민C의 양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1000mg 이상을 한 번에 먹으면 상당량을 소변으로 그냥 흘려보냅니다. 그러니 하루 한 번 1000mg를 먹는 것보다 500mg를 3번 규칙적으로 먹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각 시간대에 맞는 조합이 있습니다. 아침에는 일반형 비타민C의 과일 한 조각을 곁들이면 흡수가 더 좋아집니다. 키위, 귤, 딸기 같은 비타민C 풍부한 과일들을 함께 먹으면 몸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에너지를 내기 시작합니다. 점심에는 일반형 비타민C를 철분과 함께 먹으면 흡수율이 2배 가까이 올라갑니다. 특히 빈혈이 있는 분들, 체력이 떨어진 분들, 손발이 차가운 분들은 철분과 비타민C 조합이 아주 큰 도움을 줍니다. 철분은 흡수되기 까다로운 영양소인데 비타민C와 함께 들어오면 그 문을 열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저녁 시간, 저녁에는 리포조말 형태의 비타민C를 추천드립니다. 리포조말은 흡수율이 일반형보다 훨씬 높고 위장 부담도 적습니다. 무엇보다 밤 시간대는 우리 몸이 재생하고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그때 흡수가 빠르고 효율 높은 형태의 비타민C를 넣어주면 피부, 혈관, 뇌의 재생이 밤새 강하게 일어납니다. 여기에 콜라겐을 함께 먹어주면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되죠. 이제 형태에 대해 조금 더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일반형 비타민C는 흡수가 빠르지만 그만큼 배출도 빠릅니다. 그래서 꼭 나눠서 먹어야 합니다. 반면 리포조말은 지방막으로 비타민C를 감싸서 장까지 안전하게 도달하게 해주기 때문에 흡수율이 90%에 육박합니다. 위가 약한 분들, 속이 자주 쓰린 분들은 리포조말 형태로 바꾸면 훨씬 편안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미형. 요즘 많이들 좋아하시는데 구미형은 보조용으로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맛은 좋지만 당 함량이 높고 효능 면에서는 일반형이나 리포조말을 따라가기 어렵습니다. 그 다음은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 궁합입니다. 비타민C는 무엇과 함께 먹느냐에 따라 효과가 절반으로 줄어들기도 하고 3배까지 올라가기도 합니다. 좋은 조합부터 말씀드리면 철분, 콜라겐, 비타민C 풍부 과일들, 그리고 충분한 물,
특히 물을 충분히 마셔야 비타민C가 전신으로 잘 퍼져나갑니다. 하지만 피해야 할 조합도 있습니다. 비타민C 복용 후 1시간 이내의 커피, 녹차, 홍차는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카페인이 비타민C 흡수를 강하게 떨어뜨리기 때문입니다. 또한 탄산음료, 인스턴트 식품, 술과 흡연 역시 비타민C를 가장 많이 소모시키는 것들입니다. 칼슘제와도 간격을 두어야 합니다. 칼슘과 비타민C가 함께 들어오면 장내 흡수 환경이 꼬여 둘의 효과가 모두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최소 2시간은 띄워서 드셔야 합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늘 강조하는 문장이 있습니다. 비타민C는 무엇과 먹느냐에 따라 절반은 사라지고 절반은 3배가 됩니다. 이건 비유가 아닙니다. 실제 흡수율과 활용도 차이가 이 정도로 큽니다. 여러분, 비타민C는 단순히 먹는다고 되는 영양소가 아닙니다. 흡수, 배출, 재생, 산화 방지 등 몸속에서 하는 일이 너무 다양해서 정확한 타이밍과 형태, 조합을 지켜줘야 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만 바꿔도 잇몸 출혈, 피부의 칙칙함, 만성 피로, 면역 저하 등 그동안 여러분이 당연하게 받아들였던 많은 증상들이 눈에 띄게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이 루틴대로 실천했을 때 3일, 1주, 한 달 뒤 여러분의 몸이 어떻게 변하는지, 그리고 각자 자신의 체질 건강 상태에 따라 어떻게 조절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몸이 변하는 순간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비타민C 루틴을 제대로 시작하고 난 뒤 가장 많이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선생님, 효과가 언제부터 나타날까요? 저는 항상 미소를 지으며 대답합니다. 빠르신 분들은 3일, 일반적으로는 일주일이면 몸이 스스로 알려줍니다. 저도 수십 년 동안 환자분들을 보면서 이런 변화를 수도 없이 지켜봐 왔습니다. 비타민C는 조용히 하지만 굉장히 빠르게 몸의 균형을 끌어올리는 영양소입니다. 그래서 루틴만 제대로 잡으면 변화는 생각보다 훨씬 빨리 찾아옵니다. 먼저 3일 후의 변화입니다.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느끼는 건 아침 컨디션입니다. 아침에 눈 뜨는 느낌이 달라졌어요. 몸이 덜 무겁고 머리가 맑아요. 이런 말을 참 많이 듣습니다. 비타민C는 세포의 에너지 대사와 직접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부족했던 시기엔 아침마다 피곤하고 침대에서 일어나기 어려웠지만 충분해지기 시작하면 몸이 가볍게 깨어납니다. 심지어 점심시간 즈음 찾아오던 이상한 피곤함이 줄어드는 분들도 많습니다. 일주가 지나면 피부에서 먼저 변화가 나타납니다. 거울을 보면 어느 순간 톤이 조금 맑아진 걸 느끼실 겁니다. 그리고 잇몸 붓기가 줄어들고 양치할 때 피가 덜 납니다. 비타민C는 콜라겐 합성의 필수이기 때문에 피부, 잇몸, 혈관, 상처 회복까지 온몸에서 조금씩 회복 신호가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특히 기미와 잡티가 심했던 분들은 얼굴 전체에 생기 같은 게 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가장 놀라게 되는 건 한 달 후의 변화입니다. 이 시점이 되면 몸의 베이스 자체가 바뀌었다는 걸 스스로 체감하게 됩니다. 감기가 덜 걸려요. 피로가 예전만큼 오래가지 않아요. 붓기가 줄고 다리가 더 가벼워졌어요. 자고 일어나면 피부가 매끈하고 탄탄해졌어요.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혈관은 탄력을 되찾고 피부는 산화 스트레스가 줄어들면서 맑아지고 면역은 안정적이고 빠르게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특히 뇌 기능이 좋아지는 분들도 많습니다. 집중력, 기억력, 판단력이 이전보다 또렷해졌다는 느낌. 이건 비타민C가 뇌의 산화 스트레스를 직접 줄여주는 덕분입니다. 여기까지가 여러분이 루틴을 꾸준히 지켰을 때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변화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모든 사람이 같은 방법으로 먹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개인별로 조금씩 조절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아주 명확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가 약한 분들입니다. 공복 복용은 절대 하지 마시고 아침 식사 후 일반형을 소량부터 시작하세요. 리포조말 형태는 위 부담이 덜하니 저녁에도 부드럽게 드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신장 질환자입니다. 신장 기능이 약한 분들은 고용량 비타민C가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하루 500만 1000mg 범위 내에서만 드시고 나누어 복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세 번째로 술과 흡연이 잦은 분들입니다. 이분들은 비타민 C 소모 속도가 일반인의 몇 배입니다. 하루 1,500만 2,000mg까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특히 흡연자는 비타민 C가 빠르게 산화되기 때문에 아침, 점심, 저녁 분할 복용이 거의 필수에 가깝습니다. 네 번째로 당뇨가 있는 분들입니다. 혈당이 불안정한 분들은 일반형 비타민C를 우선 추천드립니다. 리포조말 형태는 흡수율이 높아 효과가 강하게 나타날 수 있어 처음에는 일반형 위주로 천천히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어떤 건강정보든 가장 중요한 건 실천 가능성입니다. 저는 이 루틴이 단순하면서도 강력하다는 점 때문에 수많은 시니어 분들께 자신 있게 추천드립니다. 아침 500mg, 점심 500mg, 저녁 리포조말 500mg. 여기에 과일, 철분, 콜라겐의 궁합만 챙기면 여러분의 몸은 3일, 일주 한 달 뒤 전혀 다른 상태가 되어 있을 겁니다. 이제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진심을 담아 한 문장을 남기고 싶습니다. 비타민 C는 감기약이 아니라 몸을 다시 시작하게 만드는 리셋 버튼입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몸의 회복력은 떨어지고 피부는 칙칙해지고 혈관은 약해지고 면역은 흔들립니다. 하지만 작은 루틴 하나만 제대로 잡아도 우리 몸은 다시 회복할 힘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데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한번, 구독 한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큰 변화를 만들고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정보를 전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댓글에 여러분의 비타민 C 루틴, 변화된 경험을 남겨주시면 저도 함께 읽고 다음 콘텐츠에서 더 깊은 이야기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건강을 가장 가까이에서 응원합니다. 100세까지 아니 그 이상까지 건강하게 함께 가길 바랍니다.